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마를 계승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잔티움 제국은 로마가 분열이 된 이후에 동로마가 비잔티움 제국이 되어서 거의 1000년 이상 지속이 되게 되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은 어떻게 1000년 동안 지속되게 되었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성당은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은 동로마 시기, 즉 비잔티움 제국 때에 만들어졌는데요.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었던 성당입니다.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예요, 종교가.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탑을 세우고 이거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바꿔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터키에서는 여기를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다가 다시 지금 모스크 사원으로 바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든지 크리스트교에서는 좀 많이 반대를 했지만 모스크 사원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슬람 교도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당인데 이슬람 예배를 하는 굉장히 좀 신기한 광경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 거죠.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아주 잠시 살펴보면 결국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메메드 2세, 오스만 제국의 왕이었던 이 메메드 2세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메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사실 그 전에도 계속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벽이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냥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또 이렇게 막아놓고 해서 굉장히 요새의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메메드 2세가 드디어 여기를 함락을 시키고 본인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슬람권에서 술탄이라고 불러요. 술탄, 뭐 황제, 왕 이런 게 아니라 술탄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어쨌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장악을 하고 여기에 그 아름다운 성 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의 색채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이크 같은 장식을요, 다 이렇게 회색으로 덮어버려요. 회반죽을 덮어서 이거를 가리고 이슬람 사원의 모습을 띠는 형식으로 바꾸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슬람 사원의 이슬람계의 전통적인 문양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걸로 바꿉니다. 하지만 요새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때 칠했던 회반죽을 걷어내고 여기 있었던 원래 그림들을 복원하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이 되게 되죠. 근데 서로마는 476년에 게르만의 용병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서로마 제국은 그래서 좀 일찍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로마 제국은 결국 프랑크 왕국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카롤루스 대제 때 전성기를 이 프랑크 왕국이 맞이를 했고 그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프랑크 왕국은. 그리고 프랑크 왕국은 계속 그 로마 카톨릭교를 전파를 시키게 되죠. 동로마 제국은 바로 오늘 배우는 비잔티움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453년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 서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1000년 이상 더 지속하는 게 동로마 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 되고요.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역시 황제인데 큰 업적을 이뤘다라고 해서 앞에 대자가 붙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와 다르게 좀 특징이 황제의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황제가 종교적인 권한까지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황제 교황주의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종교는 크리스트교긴 한데 이 크리스트교가 두 개로 분리가 돼요.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그리스 정교로 분리가 됩니다. 그 사건은 이제 성상 숭배를 인정하느냐 금지하느냐 이걸 갖고 분리가 되는데 이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예요. 네, 그리스 정교.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계속 이제 프랑크 왕국에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는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거, 크리스트교긴 하지만 네, 그리스 정교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 이 그리스 정교는 동유럽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뭐 러시아나 네, 이런 나라들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비잔티움 제국의 성장과 쇠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 네, 여기 위치가 보면은 딱 동서 중간에 있어요. 여기가 네, 서쪽 그리고 동쪽을 이어주는 어떤 교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황제가 군대와 행정을 모두 지배를 했다는 거, 황제의 힘이 굉장히 센 거죠. 네, 이런 것을 중앙집권 체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될 게 서로만 어땠어요? 프랑크 왕국. 네, 프랑크 왕국에서는 왕의 힘이 좀 약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분권 체제인 봉건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봉건제는 이 봉토,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 지역을 신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봉신한테 맡겨버리는 이런 지방 분권 체제가 서유럽에 있었던 그런 제도라면 이 비잔티움 제국의 경우에는 좀 황제가 굉장히 힘이 셌다는 거,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였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전성기는 6세기경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전성기 때는 로마 제국의 영토 일부를 회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회복한 영역이 이만큼이나 돼요. 그래서 이만큼 다 회복해서 굉장히 비잔티움 제국이 넓은 영토를 확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로마가 원래 실용적인 문화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발달했는데 그동안에 그 법률을 다 정비를 해서 본인의 이름을 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현재 유럽의 법체계의 근본이 될 정도로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쇠퇴는 11세기 이후에 역시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가 확산이 되면서 자영농, 스스로 농사를 짓는 그런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황제권이 약화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453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메메드 2세입니다. 네, 여기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 황제의 모습인데 이 황제 오른쪽에는 그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고 왼쪽에는 군인과 행정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교황 황제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황제 교황주의. 황제 교황주의. 이 말은 황제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권한까지도 모두 지배하고 군사와 행정까지 다 지배했다는, 굉장히 황제의 권한이 막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던 이게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성의 요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벽이 있고 여기 성벽이 있고 또 이중으로 성벽이 있죠.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강처럼 이렇게 물길이 또 흐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요새처럼 만들어서 외적의 침략에 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성벽을 뚫은 사람이 바로 오스만 제국의 메메드 2세인데 이 성벽을 뚫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화약을 쓴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여기를 계속 공격을 해서 이 성벽을 균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로마 제국은 1000년 가까이 유지되는데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으로 불립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로마의 계승자 역할을 했고요.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미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수도 이전을 했죠. 네, 그래서 계속 거기를 수도로 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성기는 6세기 무렵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고요.
있고요. 이때 영토도 많이 찾았고 그리고 로마법을 집대성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의 특징은 황제가 군대와 관리를 직접 지배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11세기 이후에 좀 멸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셀주크 투르크라고 나오는데요. 이 셀주크 투르크는 오스만 제국 전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인데 얘네들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네, 이건 뒤에서 우리가 또 배울 건데요. 이 십자군 전쟁은 크리스트교 세력과 이슬람교 세력이 다투는 그런 전쟁인데 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셀주크 투르크고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크리스트교 세계의 분열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크리스트교가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리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왜 분리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상 숭배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8세기쯤에 그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려요. 성상숭배 금지령. 그러면 성상숭배가 뭐냐 하면 이 성상이라는 거는 예수와 같은 어떤 신앙의 대상을 동상이나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크리스교가 이런 거야라고 포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이런 성상을 만드는 건 안 된다. 성상 숭배는 겉모습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숭배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예수의 어떤 모습을 본딴 동상이나 조각 같은 거를 다 파괴를 시켜버려요. 근데 이에 맞서서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에서는 게르만족, 서유럽에 이제 게르만족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게르만족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이 크리스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문맹의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심지어 프랑크 왕국의 그 왕조차도 문맹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성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맞선 거죠. 로마 교회가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한테 맞선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등이 점점 지속이 되다가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쪽은 카톨릭교로 되고요. 이 그리스 정교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로 분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였죠. 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리스 정교라고 갈라지게 돼요. 근데 왜 앞에 그리스가 붙었냐 하면 이쪽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기도 했고, 또 그리스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교회가 두 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잔티움 황제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주교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는 교황이야라고 하면서 교황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고 이때부터 교황이 정식으로 탄생을 하게 됐고요. 로마 카톨릭교는 서유럽에서 특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나 제후들이 여기에 땅을 기부를 하고 로마 교회에 땅을 기부를 하고 재산도 주고 이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교세도 확장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비잔티움의 교회는 선생님이 그리스 정교라고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황제 교황주의.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예요. 뭐 교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황제가 교회까지 지배를 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아까 서유럽에서는 로마 카톨릭교는 교황이 따로 있고 왕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왕의 힘은 약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두 개의 종교가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그리스 정교는 슬라브족은 동유럽에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민족들을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동유럽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성상이 이런 거거든요. 네,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런 게 성상인데 성상숭배 금지령. 네, 뭐 이거는 그 이후에 르네상스 때 나타난 조각 공예등에 상관없지만 네, 성상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리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파괴하는 거죠. 예수의 모습을 본딴 조각이나 뭐 이런 걸 파괴하는 네, 그런 모습이고 지금의 러시아죠. 네,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 보면은 여기 종교가 그리스 종교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카톨릭이나 교회의 모습과 좀 다른 네,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게 성 바실리 성당이거든요. 네, 성 바실리 대성당인데 비잔티움 양식으로 지은 네,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 네, 종교적으로도 그렇다는 거. 그래서 동유럽에서는 이 서유럽과는 좀 다른 네, 문화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동유럽 문화의 기본 뼈대는 이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크리스교는 네, 성상숭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분열되게 됩니다. 서유럽에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교가, 동유럽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가 각각 성립이 되게 됩니다. 교황권이 강한 서유럽과는 달리 동유럽 비잔티움 교회에서는 황제가 교회 우두머리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황제 교황주의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서유럽은 왕의 힘이 약하고 교황의 권한이 좀 강했어요. 그리고 게르만족 선교에 주력한 서유럽과는 달리 비잔티움 교회는 슬라브족의 선교에 앞장을 섰고요.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성상숭배의 문제가 뭐냐를 보면은 726년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 사실 이 레오 3세는 그 카롤루스 대제한테 황제의 관을 씌워준 교황의 이름이랑 똑같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다른 황제고 이 사람은. 그래서 성상 파괴령을 발표를 하게 돼요. 하지만 게르만족에게 포교를 위해서 성상이 필요했던 로마 교황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교회의 대립이 심화돼서 결국 로마 카톨릭교와 그리스 정교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주자는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입니다. 비잔티움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또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이 돼요. 그래서 서유럽과는 다른 좀 독특한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서유럽의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는데 그동안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많이 여기를 공격을 했지만 1000년 동안 버텨줬죠. 네, 그리고 이슬람 세계와 또 서유럽에 있는 중간적인 문화적인 또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특히 이 문화가 동유럽에 전파가 많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 모습이 지금 성소피아 성당의 모습이죠. 네, 지금은 모스크가 되었지만 비잔틴 제국에 있었던 성당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이건 또 러시아의 성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비잔티움 제국은 이렇게 동유럽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융합한 비잔티움 문화가 탄생을 하게 돼요. 비잔티움 문화는 화려한 동과 모자이크 벽화를 자랑을 하게 되고 이 성소피아 성당이 비잔티움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어떤 보호해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중간에 또 이슬람 세계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문화적 가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고전들을 잘 보존하고 연구를 해서 서유럽 세계에 전달을 해서 이게 나중에 서유럽의 르네상스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비잔티움 제국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불리었는데 로마 제국의 계승자로서 정치적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교육의 중심지로 번영을 하게 되고요. 6세기 무렵
유스티아누스 대제 때, 황제 때 로마 제국의 영토를 회복을 하고 또 법전, 본인의 이름을 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11세기 이후 대토지 소유가 확산되고 황제권이 약화되면서 결국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요. 유럽의 크리스트교는 성상 숭배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서유럽에서는 카톨릭 교가, 동유럽에서는 그리스 정교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교황권이 강한 서유럽과는 달리 동유럽의 비잔티움 교회에서는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황제 교황주의가 확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봤던 서유럽과 다르게 발전한 그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